자, 이번 시간에는 인문 강의 이제 17번째 시간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법원이 이제 심리가 끝나게 되면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의 종류가 있느냐, 그 판결에 따라서 어떤 힘이 발생하느냐, 그 내용을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은 원고 청구가 소재기를 했을 때 본안 판단, 위법이냐 적법이냐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갖춰야 되는 소송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우셨죠. 원고 적격, 피고 적격, 90일, 제소기간. 그럼 만약에 이런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법원은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이게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고가 소재기했는데 처분이 적법해요. 그럼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해 주세요 했는데 적법하니까 네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할 거야. 이게 기각의 의미입니다. 요 기각은 위법인지 적법인지 다 판단해 봤더니 적법해. 위법이 아니야. 그래서 기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처분이 위법한 겁니다. 그럼 네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니까 그 청구를 인용해 줄게.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되면 판결에는 어떤 힘이 발생하느냐? 일단 기판력이라는 힘이 발생하는데 요건 본 강의에서 이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요 시간에 이어서 보여드릴 게 형성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취소 판결에만 발생하는 기속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전달해 드릴 거냐? 만약에 처분이 위법하다면, 자, 처분이 위법하다면 법치주의의 원칙상 취소 판결이 나가야 되는데 처분이 위법한데도 취소 판결이 안 나가고 기각 판결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이죠. 요런 판결을 이제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사정 판결을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제28조를 보게 되면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 그럼 원고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법하면 취소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생긴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때 판결 주문에 반드시 처분이 위법했다라는 걸 명시해줘라. 이게 이제 28조의 사정판결 주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판결이 왜 필요했느냐?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28조 사정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사정판결은 취소 판결이 아닙니다.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판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 원자력 발전소 허가 하나만 내줘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그래 대한민국에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필요하지. 허가 처분을 내줬어요. 아, 근데 이 허가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 잘못 나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갑의 입장에서는 허가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전국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침익이 발생했어요. 이 처분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법관님, 요 처분 좀 취소해 주세요. 저 죽어가요. 이렇게 취소송 제기한 거예요. 법원이 봤더니 이 처분 분명히 위법해요. 자, 위법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자, 취소할게. 어쨌든 위법하잖아. 취소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가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법치주의만 강조해서 이걸 취소해버리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사태, 이 국민의 권리구제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큰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 국회가 법치주의의 예외지만 분명히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는 못하겠다.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취소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취소가 아닌 기각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판결이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그럼 이렇게 법원이 판결문을 쓸 때 여기에 위법을 명시 안 하고 딸랑 기각만 써버리면 이 처분이 적법해서 기각됐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서는 아예 뭐라고 해놨느냐, 법원아 판결문 쓸 때 이 판결의 결과 주문 부분에 기각만 쓰지 말고 반드시 처분이 위법했다라는 것도 명시해 줘라. 요거를 이제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에 관한 건 나중에 본 강의에서 배우시지만 지금 이제 맛배기로 보시게 되면 소송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송은 돈이 들어가요. 그럼 소송 비용은 판결이 확정되고 누가 부담하는 거냐?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패소자가 누구냐? 원고가 소제기했는데 인용되면 피고가 패소자가 되는 겁니다. 원고가 소제기했는데 각하나 기각이 되면 원고가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각 판결은 맞는데 만약에 이 사정 판결의 경우에도 어쨌든 기각이잖아. 소송 비용 네가 부담해, 원고가.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렇게 사정 판결로 인해서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 원고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이때는 피고가 부담해라. 요 조문도 있습니다. 그런 자잘자잘한 거는 본 강의에서 이제 사정 판결 배우실 때 또 배우실 건데 지금은 일단 맛배기 정도로만 소송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럼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데? 패소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사정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 요 내용까지 이제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법조문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선명해지실 겁니다. 일단 판결의 종류 한번 다시 보시면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 소를 제기했는데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 판결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분이 적법하다면 기각 판결이 나가는 게 원칙인데 이걸 취소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공익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든 게 사정 판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정 판결 보시면 사정 판결은 원고 취소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취소하게 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를 이제 보신 거죠. 그럼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해 주는 게 아니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판결 주문에 기각만 딸랑 써놓지 말고 그 처분이 위법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라. 이게 바로 행정소법 제28조의 사정 판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조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올게요.